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손상TV의 민주당 안민석 관련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나치당의 두목 히틀러의 수하에 선전상 게멜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늘 하던 말이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벨스는 독일 나치당의 선전나팔수 두목답게 당시 독일 국민들을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다가 결국 나치 패망 직전에 아내 딸내미 6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해버립니다. 반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걸 믿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이걸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인데, 의사들은 거짓말도 정도가 심해지면 흔증이라는 정신병에 이른다고 경고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을 겁니다. 문, 이, 김, 추, 박 등등. 특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지키지 못할 대국민 거짓말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의 공약은 그야말로 지킨 것 하나 없이 대부분 헛공약으로 끝났고, 심지어는 문재인이 지킨 공약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거밖에 없다는 비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가 제 길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몇 번 있었는데, 바로 이재명이 말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국회의원도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난 10월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서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사진을 보이자 이재명이 곧바로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씩씩하게 맞받아치는 장면들 아마 보았을 겁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책특권 뒤에 숨은 악의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김용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면서 독재 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면책특권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면책특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마구 유포하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의미에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 때문에 법률도 보호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틀 뒤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독재 권력, 폭압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면서 재차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방금 들려드린 대로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가짜뉴스, 저 거짓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률도 보호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이재명이가 한 말이 아닌지,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근혜 불법 탄핵의 주인공 안민석 의원.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이 한 말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한 안민석을 내쫓아야 논리상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집안 꼬라지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엉뚱한 당을 보고 엉뚱한 국회의원들 보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28일 보도자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한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재명의 부인 김혜영씨 낙상사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이어서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안민석은요, 눈에 보든지 아니면 정확히 확인한 팩트체크가 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버릇인지 아니면 뭐 병적으로 이런 건지 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안민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유쇼쇼에 출연합니다. 그 방송에서 이 후보 부인의 사고가 있었고 그날 수요일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 뉴스가 확 돌았다면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냐, 선거가 끝났다고 라고 언급을 합니다. 안민석은 이어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들이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후보 캠프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의아한지 의혹이 근거가 될 만한 제보가 있느냐고 안민석이한테 물었더니 안민석 왈, 제보 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허허허허, 국회의원 하기 좋구나.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안민석이는 모르나 보구만. 그리고 안민석이 말이 뭡니까? 의혹의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가 있던 날 마치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안민석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률도 보호해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른 안민석을 그대로 두면 이재명이 말한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민석의 가짜뉴스 이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9년 고 장자연씨 사건의 정인을 자처한 배우 윤지호를 공익제보자로 치켜 세우면서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안민석입니다.
안민석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가 방패막이가 되겠다면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지호의 후원금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은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결국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지호는 캐나다로 잠적을 했고 지금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잡아들이는 거야? 이 사건 여론의 변화가 쏟아지니까 안민석이가 그때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은 윤지호 씨의 몫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진실을 먼저 알아보고 도울 거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지호 편드는 것은 안민석 개인의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윤지호를 공익제보자로 지켜세우면서 보호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신 빠진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윤지호의 국내 체류 비용을 세금으로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내 세금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 검증이 없었던 윤지호의 말에 각종 언론 매체와 북 콘서트 및 지지 표명 등을 통해서 힘을 실어준 안민석이나 김어주의, 손석희 등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국민 세금은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된 데 대해서는 당사자가 됐든지 주변에서 바람을 잡는 자들이 됐든지 아니면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이 윤지호를 위해서 서울에 모텔도 아니고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방 2개 숙박료로 모두 9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윤지호는 신변보호를 위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여경 5명을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윤지호 개인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옆에서 바람을 잡아주니까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안민석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 최서원 씨의 언닉재산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 또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면서 안민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 9월 법원은 1심에서 안민석은 최서원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당시 안민석이가 제기했던 이른바 언닉재산 300조설입니다. 안민석은 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하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서원 씨의 언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서원 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서원 씨 측이 소송에서 문제를 삼은 안민석의 협의 주장은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최서원 씨의 아버지 최태민이 관리했고 현재는 박근혜와 경제공동체인 최서원이 서유서 비밀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드 배치 때 최 씨가 록히드 마틴 해적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최서원 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서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2019년 자신의 언닉재산을 수조원이라고 언급한 안민석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후 최 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진술서 안에는 저 최서원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또 저는 어떠한 재산 응익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풀어서 의도적 고의적 살인행위 같은 그의 발언에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뭐 지금 현재 이제 대선 체제로 갔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하면 안민석을 내치든지 이재명이 한 말 때문이라도 안민석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되고, 범죄행위라고 한 것 따진다면 이재명이 안민석을 고발해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니면 이재명과 안민석이가 잘합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적반하장인지는 몰라도 방귀낀 놈이 성질을 내는 꼴이 아닙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의 일종의 변호 기술을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 라고 반문하고,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신인교 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엄주, 엄흉, 엄지의 삼엄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엄주운전을 했고 어제시 드러난 진실을 개변과 거짓말로 둘러대며 국민을 현혹했다면서 이재명을 엄주, 엄흉, 엄지의 3후보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참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 보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면 법이 보호하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우리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나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